아, 이럴 거면 그냥 좌파 유튜브 했으면 그럼 얼마나 편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이것만 외치고 그리고 뭐 전 국민한테 돈 퍼주자. 그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돈 주겠다는 이런 내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지자분들은 열광을 할 뿐이고. 이번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좀 이런 변화를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예상되는 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언론에서 뭐 어저께 이제 한겨레 뭐 사설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만 소통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수용을 해야 그래야 이제 대통령이 대화 협치로 나선 것이다. 뭐 이렇게 일종의 좀 언론에서 압박과 압력을 좀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 회담을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밤에 이제 이런 수많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뭐 보여주기식 소통을 했고 사실상 뭐 받아준 게 없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다 받아주는 게 대화 타협에 나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설득을 해서 아니, 나서야 그러니까 되는 제가 얘기했듯이 밀린 청구서를 받아서 영수증을 떼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비판을 예. 받는 대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서 지켜야 될 게 있고요. 계속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득을 더하고 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3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에 굉장히 바람직한 아주 좋은 사례로 드는 게 2000년도에 있어서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리 간의 영수회담이에요. 그때도 의료개혁이죠. 예. 의약분업입니다. 예. 의약분업. 우리가 지금 약국에 가면 네. 그냥 약을 못 사잖아요. 네. 처방전 받아서 사잖아요. 그때 나왔던 구호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지금은 당연한 얘기인데 예. 그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의약분업, 약사가 약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의약분업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당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사 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반발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저도 막 헷갈려요. 새누리당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뭐 같네요. 이랬지 않을까 한나라당입니다. 싶습니다. 예. 한나라당 대표였던 총재였던 유해창 총재는 의사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묘수가 뭐였냐면 약사가 약을 만드는데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이미 조제, 네. 이미 조제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그걸 누가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회창 총재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양 집단에 있어서 이 서로 대치 국면에 있을 때 그렇다면 이쪽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네. 야당 총재가 제시한 거예요.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요번에 만나고 끝이 아니라 만나서 뭔가 생산적인 얘기를 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하면서 맞댈 때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 다 하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 처음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거부권 행사, 정확한 표현으로 제2 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네. 거기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 법의 문제점을 다 보고 나서 하는 네. 거예요. 아니 그쪽도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낸 아니면 우리가 거부 못하죠. 근데 일방적으로 직회부 해가지고 온 안들이 많은 거예요. 예. 여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정도 문제가 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을 축내는 국가 재정을 세금으로 하는 부분을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돈으로만 해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국법도 보면 네. 좋죠. 농민들 열심히 일해서 쌀을 댔는데 쌀값이 폭락하면 그거 정부에서 해주면 좋죠. 네. 누구 돈으로 하는데요? 이게 또 이재명 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보다 우리 청년들의 돈이네요. 진흥잡 앵커님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사람들은 몰라. 내가 호주머니에서 줄수 세는지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쌀을 계속 하고 싶겠죠. 왜냐 보존을 해주니까. 그럼 그게 시장 경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쌀은 계속 쌓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쌀이 아니라 콩이든 다른 작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밑 빠진 쌀독, 독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 또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돈이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란 게 남들이 볼 때는 뭐 농민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어렵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그 논리에서 맴돌게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는 설명이 길고 네. 진보는 되게 단순 명료해요. 어려운 사람 돕자는데 네. 임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렵잖아, 길잖아. 그거는 이쪽이 월급이 올라가면 이건 비용으로 되니까 이건 물건값에 전가돼서 물가도 오르고 이거는 뭐 너무 길잖아. 네. 감성에 네. 감성과 이성이 있는데 당연히 이쪽이 쉽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복잡하고 다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요즘 SNS가 이제 발달하면서 유튜브가 막 네. 돌고 특히 이제 쇼츠라고 해서 네, 60초 이내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런 뭐 1시간짜리 이런 라이브 방송보다 정말 10초, 20초짜리 넘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쇼츠에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긴 설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농민들한테 돈을 보상을 해주자. 정말 듣기 좋은 얘기가 있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들어가는 이 돈이 그러면 또 뭐 곡물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우파 진영은 좀 시작부터 좀 불리한 싸움을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파가 없이 모든 세상이 좌파로 가득했더라면 또 이건 또 지속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네. 자주 섞인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 나라 걱정 보수만 하냐. 나라 걱정해서 뭐 하냐. 선거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얘기 들을 때 한편으로 귀가 솔깃하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보수의 가치라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개혁의 그 쓴맛은 정권 내내 하고 단맛은 후세가 느릴 텐데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참 저도 가끔씩 저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이럴 거면 그냥 좌파 유튜브 했으면 그럼 얼마나 편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이것만 외치고 그리고 뭐 전 국민한테 돈 퍼주자. 그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돈 주겠다는 이런 내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지자분들은 열광을 할 뿐이고. 그렇지만 이제 참 저는 계속해서 25만 원을 정부에 뿌리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또 몇몇 분들은 여기에 또 뭐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 뭐 돈 주면 좋은 거 아니냐. 참 이런 참 기울어진 운동장. 특히 이제 언론 환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게 금액도 13조 원이란 큰 금액이지만 25만 원 줬어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워요. 네. 내년 되면 또 어려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5만 원씩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50만 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국민의힘 중에서 어떤 분은 그냥 받고 더블로 가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13조 원, 26조 원짜리네요.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말 턱턱 쉽게 정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 못 하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좀 반대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건전재정 기조를 구축하고 그 기조를 유지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되는 거고요. 네. 쉽습니다. 본인 지금 힘들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25만 원씩 주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쓴 약, 지금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다. 네. 예. 저는 개혁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가지고 뚝심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해내라는 겁니다. 예. 해내는 리더십. 네. 그거를 윤석열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대통령. 맞습니다.